시행령 제140조 장교 등의 보충력 편입 및 계급 부여 등입니다. 자, 1항 지방명무청장은 주어 지명장으로 나오죠. 예비역의 장준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에 따른 임명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그 신분이 상실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6조 1항 및 2항에 따라 보충력 장준부사관으로 처분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군참모총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예비역이니까 누가 하죠? 지명장이 하잖아요. 앞 시간에 거기 현역 및 예비역 이렇게 현역 또는 예비역 들어갔잖아요. 네. 구분이 되죠? 네. 자, 2항 국방부 장관은 그럼 누가 나올까요? 현역이 나오겠죠. 그래서 1항에 있는 주어하고 2항에 나와 있는 주어하고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66조 1항에 따라 현역 장준부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역에 장준부사관의 계급을 부여합니다. 계급 부여는 누가 하죠? 보충역의 계급 부여. 국방부 장관. 이 경우 국방부 장관은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겁니다. 시행령 제141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처분 취소 등입니다. 1항 법 제66조 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 처분의 취소 처분과 같은 조 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및 퇴역 처분은 누가 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합니다. 이 경우에 국방부 장관은 처분 대상자가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이거나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2항 법 제66조 제3항에 따른 보충역의 편입 처분의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준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 3항 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연령 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의 퇴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준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 기준을 준용해서 합니다. 4항 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제140조 2항에 따른 보충역의 장준부사관의 계급 부여 처분은 그 보충역 편입 처분이 취소된 날, 다음 날 아닙니다. 보충역 편입 처분이 취소된 그 당일, 그 날에 효력을 있습니다. 다음 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는 시행규칙들인데, 저기 밑에 있는 것만 볼게요. 여기 2항하고 3항만 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보충역의 편입 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에 보충역 편입 처분 취소자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하니까 병무청장이 하는 겁니다. 병무청장은 1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처분 취소 통보를 받으면 보충역의 편입 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병적을 즉시 정리해야 됩니다. 지명장이 아닙니다. 병무청장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법 제67조 병력동원 소집 또는 전시근로 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1항 지방명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 지명장입니다. 병장 아닙니다. 병력동원 소집 또는 전시근로 소집 대상자로서 전시 이거 생략되면 안 됩니다. 국가 동원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그 다음에 방위산업체 등에 복무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 순위의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항 고용주, 고용주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파는 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이 퇴직 또는 보직 변경 등으로
후순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며칠이네? 14일이네. 요거 갖고 장난쳤죠, 요즘에. 15일, 뭐 30일,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밑에 30일 또 한 게 나오죠. 그거와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시행령 제142조 병역동원 소집 또는 전시근로 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1항 법 제61조 1항에 따라 병역동원 소집 또는 전시근로 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요거하고 또 시험 자주 출제됐습니다. 전시, 동원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 공무원은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여기에 이 분야에 복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은 그냥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원을 바꿔치기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3호, 주한 외국 공간입니다. 외국군 부대, 아닙니다. 외국 공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필수 요원입니다. 사람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그 중에서 필수 요원. 끝까지 나와야 됩니다. 필수 요원까지 나와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4호, 방위산업체 또나 동원업체의 필수 요원, 마찬가지. 필수 요원입니다. 5호도 마찬가지. 그 밖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전쟁 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필수 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후순위 조정의 대상이죠. 자, 2항. 1항에 따라 소집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의 소속기관이나 업체의장이 법 67조 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할 때에는 퇴직 또는 보직 변경의 날짜 및 사유. 이거 바로 나오겠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짜 및 사유를 명시한 신상변동자 명부를 관할 누구에게? 지병장입니다. 수임장으로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관할 지병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3항 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의 경우에도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명무청장은 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후순위 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때 날짜 없습니다. 지체 없이. 30일이라고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다.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70일 때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4항 1항에 따른 공무원의 및 필수 요원의 범위, 소집 순위, 후순위 조정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이거 대통령령으로 나오면 그럴싸하죠. 아닙니다.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법 제68조 병역 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입니다. 연기하거나 감면하는 거를 제한을 주겠다 그런 거죠. 뭔가 잘못한 애들이겠죠. 86조부터 88조까지 벌칙이 나와 있는 조항들 또는 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에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 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뭔가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죠.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죠. 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호 요거는 제외입니다. 요거는 고의로 한 거는 제외. 자, 1호 21조의 33조의 7, 36조에 따른 승성근무예비역. 그 다음에 예술채용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 이거 안 해주겠다. 이게 다 돈 버는 애들이잖아요. 보면은. 맞죠? 요로 안 돼. 못 가. 막는 거죠. 2호 60조 1항 1호 2호 그거 병판검사 및 징소집의 연기. 그러니까 선체 거까지. 네. 및 같은 조 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판검사,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이것도 못해. 안 해줘. 3호 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의 편입 및 보충의 편입. 이것도 안 해줘. 4호 63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해복무원의 복무기간의 단축. 이것도 제한 준다. 5호 63조의 2에 따른 대체역의 손입 면제, 소집 해제 또는 복무기간의 단축. 이런 것들도 안 된다. 뭔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러한 조항에 의한 어떤
연기시켜주고 감면시켜주는 거에 대해서도 제외시키겠다. 제한 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장이 바뀐 겁니다. 제9장. 병역 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요것도 참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법 제69조 거주지 이동 신고 등입니다. 1항 72회 때 나왔고요. 병역 의무자, 가로, 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입니다. 제외. 왜? 이 친구들은 영내 생활을 하는 애들이에요. 이사 가는 거하고 관계없어. 영내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됐죠? 병역 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며칠이네? 14일이네. 날짜 기억하셔야 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2항,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주어 조심하십시오. 행안부 장관은 병역 의무자 관리를 위하여 1항에 따른 거주지 이동 등의 병역 의무자의 신상 변동 사항을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3항, 2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시행령 제143조 거주지 이동 신고 및 처리 등입니다. 1항, 법 제69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병역 의무자로서 거주지 이동 등 신상 변동자, 가로, 전입자, 말소자, 재등록자, 재외국민, 국적 편입자, 상실자, 사망자 및 실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 성별 정정자, 신규 설정자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의 정보와 자료를 뭐죠? 매주 1회 이상, 매월 아닙니다. 매주입니다. 매주 1회 이상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자, 여기 가로 보면 뭐 전입자, 말소자 이게 다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정도만 전입자를 전출자로 바꿀 것 같고, 주민등록번호를 이 개인정보니까 이거 민감하잖아. 이게 주소, 그래 주민등록번호 아닌 것 같아. 이걸 장난치겠죠. 근데 이때까지 시험 나온 거 보면 다 이거 갖고 건드렸어요. 매주 1회 이상 이거 가지잖아. 야, 자, 2항. 병무청장은 1항에 따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각 지방 병무청장에게, 지청장까지 포함에게 송부해서 정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3항. 지방 병무청장은, 자,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날짜 없죠, 등록기준지나 정거주지 등에 조회해서 병적을 정리하여 관리하거나 병적을 관리해야 할 지병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병적이 없어. 주소지가, 주민등록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예, 등록기준지, 가족들, 이렇게 있는, 호적 같은 거 있는 등록기준지나 정거주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지방명무청장 요거, 지자체장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법 제69조의 이 병역처분 사항 등의 통보입니다. 자, 1항, 병무청장은 지명장 아닙니다. 주어. 병역 의무자의 병역처분 사항, 변경처분 사항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이거와 입영, 전역 또는 소집 해제 등 주민등록표 정리에 필요한 신상 변동 사항에 관한 자료를 누구에게?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앞 페이지는 거주지 이동 이런 것들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병무청장에게. 요거는 병역 처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병무청장이 반대로 행안부 장관에게. 2항, 1항에 따라 통보하는 자료의 내용,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143조의 병역 처분 사항 등의 통보. 이게 이제 시험에 최근에 나왔죠. 1항,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 제1항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할 병역 처분 사항과 입영, 전역, 소집 해제 등 신상 변동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병역 판정 검사는 처분일, 신체 등급, 병역 처분 사항. 2호, 현역병 입영은 입영일, 입영부대 등. 사회복무요원,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소집일, 편입일 아닙니다. 소집일. 그 다음에 입영부대가 나옵니다. 입영부대. 그 다음에 소집 해제일. 그 다음에 예비군 편성 대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편입이 아닙니다. 어디 다른 데 있다가 편입되는 게 아니고 최초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보충역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신분, 사회복무요원.
소집. 입영부대는 왜 나올까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언제 가죠? 기본이 소집과 동시에. 그러니까 입영부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지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됐죠? 네. 소집일 나왔으니까 소집 해제일. 그 다음에 예비군 편성 대상.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력은 예비군으로 갈 수 있잖아요. 병력군 소집 대상자가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편성 대상인지 아닌지 내용이 아니고 대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체, 전산요원은 편입일. 그 다음에 소집일. 소집 해제일. 이게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예비군 편성 대상입니다. 편입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의 차이가 나는 거죠. 됐죠? 네. 뭐 이게 신분을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구분하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4A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 편입일, 소집일, 소집 해제일 및 대체역법에 따른 A는 예비군이 아니잖아요. 예비군 대체복무.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입니다. 5호 전역자는 역종, 계급, 군번, 주특기, 입영일 및 전역일. 여기는 예비군 편성 대상이 아니고 뭐죠? 내용입니다. 전역자는 일단 편성 대상은 100%다. 그럼 내용이 뭐냐? 그래서 내용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됐죠? 대상이 아니죠. 6호 병역처분 변경자는 신체 등급 역종의 변경 사유 및 변경일. 7호 면역자 또는 퇴역자, 면역일 또는 퇴역일, 면역 사유 또는 퇴역 사유. 8호 그 밖에 예비군 복무자의 전시 동원에 필요한 사항. 지정이냐, 동원 지정이냐, 미지정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비군 복무자의 전시 동원, 넌 동원 지정이냐, 미지정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뭐 헷갈리는 거는 결국에는 사회복무요원하고 여기 3, 4, 5가 3, 4, 5, 2, 3, 4 그 정도가 되겠죠. 그거 갖고 좀 헷갈리는 거 있으니까 잘 정리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2항 병무청장은 병역처분 사항을 등을 1항 각호 구분에 따라 종합해서 매주 1회 이상 매주 1회 이상 아까 전에 한 게 나왔었죠. 네. 매월 아닙니다. 이상 행안부 장관에게 정보와 자료를 송부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국외여행 파트.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법 제70조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입니다. 자, 1항 병력 의무자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호 몇 세? 25세 이상. 이게 가로로 나왔었거든요. 25세 이상인 병역 준비역, 보충역, 대취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복무해야 되는데 아직 복무를 안 한 사람들. 근데 몇 세? 25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2호 승선 근무 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이 사람들은 국외에 나가려 그러면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됐죠? 그럼 왜 현역 이런 건 없냐? 현역은 그렇죠. 총장이나 우리 해외여행 갈 때 어떻게 하죠? 현역 때? 네, 그럼 군 인사법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럼 빠져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병장의 허가를 안 받는 거죠. 다른 사람의 허가를 받는 거죠. 됐죠? 하여튼 이런 거 가로형으로 많이 나왔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자, 2항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 1호 1항에 따른 1항 요거였죠. 25세 이상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복무 중인 사람 요거죠. 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됐죠? 네. 자,
대통령에다 동그라미, 별표. 갑자기 이거 쪽집게 강사가 되는 거. 별표 짝! 별표 하십시오. 2호, 25세 미만으로 병역 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왜 대통령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좀 표시를 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은, 자, 1항에 따른 1항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풀어 쓴 거예요. 1항이 뭐였죠? 다시 한번 말해요. 25세 이상이 병, 보충역,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도 있고, 2호, 승선, 보충역, 대체역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하에서는 아니 된다고 표현한 겁니다. 됐죠? 잠깐 뒷장 갔다 올게요. 뒷페이지.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법문장을 시행용으로 여기다가 뒷페이지에 풀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적은 거죠. 기술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게 법 제70조 2항 본문입니다. 근데 따라 국외여행 허가에서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라고 풀었는데, 다만 승선근무 예비역, 보충역,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뭐죠?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제한되는 사람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는 하에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충돌되죠? 충돌되잖아요. 맞나요? 자,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통령령 이렇게 나오면은 1항을 복무 중이라도 요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외여행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네. 이해 가시죠? 네. 네. 이게 법문장하고 시행령 문장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건데, 법문장은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작성한 거고, 요걸 근간으로 해갖고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푼 겁니다. 단지 그뿐이거든요. 근데 이게 충돌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생각하십시다. 충돌되더라도 대통령령이라고 나오면 이 문장 자체는 법문장이잖아요. 거기에는 나오면은 국외여행, 특히 2호 승선 보충역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이렇게 나오더라도 제외되는데, 이 대통령이라고 풀면은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됐죠? 예. 자, 그 다음 3호 또 3항 넘어가겠습니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며칠 전? 15일 전. 이거 갖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여기 써있네. 73, 74, 76. 10일 전, 20일 전. 기억하셔야 되겠죠? 15일 전. 그 다음에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에 며칠? 1월 15일입니다.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문장도 자 보시면은 이 문장을 만약에 분리를 한다. 그러면은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 허가를 받은 사람이 나가 있어. 근데 그 허가 약속된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기간 연장 허가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럼 15일 전 요거는 기간 연장 허가에 되는 거고,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에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25세가 되기 전에는 병무청장의 허가 안 받고 그냥 나간 거예요. 25세가 딱 되는 해야 외국에 있는데, 그러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맞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맞죠? 그렇게 돼 있는데 출제위원이 그까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서 기간 요거를 생략시켜 놓고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쓰면서 오로 모시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출제자의 수준을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하는 겁니다. 출제자는 이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바꿔서 나왔다. 그건 알고 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걸, 그 문장을 이렇게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쓰면 그건 알고 내는 거잖아요. 연장 허가인데, 요걸로 이렇게, 요걸 생략하고 이렇게 냈다. 그럼, 그건 알고 내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얘가 가로친 거, 요거를 만약에 생략하고, 기간 연장하고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썼으면, 그냥 맞다고 푸십시오. 단순히 이 문장에서 가로를 생략한 겁니다, 그냥. 이해가시죠? 네. 근데 지금까지 시험은 날짜로 나온 겁니다, 날짜로. 아마 날짜로 출제될 확률이 제일 높겠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항 1항 및 3항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또는 기간 연장 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항 백무청장은 국외여행 허가 또는 기간 연장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네. 외교부 장관 이렇게 나오면 틀 십상이죠.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6항 백무청장은 33조의 10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된 예술채용요원에 대하여는 1항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및 3항에 따른 기간 연장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 요거는 별도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누구냐면은 여기 써있네. 공익복무 종료되지 않으면은 의무복무 기간 연장시키잖아요. 공익복무 다 안 끝냈으면은. 얘는 공익복무를 안 끝내고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체위원입니다. 예체위원 이 친구들은 해외 못 나갑니다. 이거 다 끝내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됐죠? 얘네들은 별도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7항 1항 및 3항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또는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용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 이걸 가로로 쳤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 또는 기간 연장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이거 가로로 놨었으니까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자 앞페이지 법문장에 대한 시행령들이 쭉 풀어지는 겁니다. 자 145조 국외여행 허가 등입니다. 1항 법 제70조 1항 또는 3항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며칠 전?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공관장을 거쳐서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전자문서 포함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146조 1항 7호, 9호, 7호가 뭐였지? 아, 헷갈려. 국외 취업, 9호가 국외 이주입니다. 그거 외입니다. 의 사유가 아니고 국외 취업과 국외 이주 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공관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항 1항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3항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 나이로 따지면은 17세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병역준비역이 18세니까 맞죠? 편입되기 전이라 그랬으니까 17세까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를 한 사람이 일시 귀국해서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야들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됐죠? 4항 자, 법 제70조 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승선근무 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여기서는 뭐죠? 아까 앞에 법문장에는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근데 여기서는 제한되는 사람에서 제외됩니다. 됐죠? 네. 자, 1호 다 보면 내용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법 제87조, 88조에 따른 봉판검사, 재병판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 및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호 89조의 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8일 이상의 이탈. 그거 기억나시죠? 3호 94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호 147조의 2 제1항 1호 국외여행 허가의 취소 사유에 대한 조항. 거기에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판검사 연기, 재병판검사 연기, 입영 및 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되겠죠. 다만 해외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5호 병역 의무를 기피 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의 손상, 속임수를 쓴 사람. 6호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한. 5호 5항 법 제7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 아까 뭐였죠? 이제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푼 거죠. 1호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2호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 본인입니다. 본인 빠지면 생애 때문에 틀립니다. 본인의 질병의 치료입니다. 제한할 수 없는 거죠. 본인만 되는 거죠. 3호 입영 소집을 위한 가사정리. 자, 그렇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 시행규칙인데 저기 108조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제출 중에서 사망만 볼게요. 사망만. 자, 주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 병무청장이 아니고 뭘로 되어 있죠? 지방병무청장입니다. 1항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국외여행 허가자 명부에 기재하고 별지서식 또는 별지서식에 국외여행 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 병무청장이 대부분 나오는데 본인에게 교부 이렇게 나오면은 지병장이 주어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연결 지십시오. 됐죠? 이게 왜냐면은 시행규칙이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지병장이 실무상으로 얘기하면 지병장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앞에는 이제 법문장이라든지 시행령 문장이다 보니까 병무청장이 대표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병무청장으로 나왔거든요. 이건 시행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지병장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시험 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구분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본인에게 교부 이렇게 나오면 지병장이 나와도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시행령 제 146조 국외여행 허가 범위 및 기간입니다. 1항 법 제70조 1항 또는 3항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이때만 허가해 주는 겁니다. 아까 병무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잖아요. 맞죠? 요때만 해주는 겁니다. 요때만. 보겠습니다. 아이고. 1호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 전지훈련 포함. 2호 훈련 연수 견학 또는 문화교류. 3호 수출시장 개척 또는 수출입의 계약. 4호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서는 가로 해양 및 수상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합니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이 조종사가 없어. 조종사는 빠져 있습니다. 승무원. 6호 국외 파견 공무원 및 지기자. 7호 국외 취업자. 8호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아까 제한할 수 없는 그 조항에는 본인의 질병의 치료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 대상자지만 제한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본인자가 붙는 거예요. 이거는 허가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 이해를 하고 구분하면 됩니다. 여기는 그냥 곤란한 질병의 치료. 그럼 가족의 치료도 포함되는 거겠죠. 9호 국외이주.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외에 요 경우에만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누가 허가해 줬죠? 법문장에 병무청장이 허가했잖아요. 맞죠? 네. 뭐가 한 게 안 읽었는데? 아, 유학. 국외 이주. 그 다음에 10호 유학. 근데 고등학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합니다. 이건 해외 도피 유학이에요.
이 경우 국외여행 허가 기간은 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로 하는데, 학교별 제한 연령, 이거 기억나시죠? 24세, 27세, 26세, 나온 그거. 그 제한 연령까지 하는데,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 2항 단서 및 같은 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까지로 합니다. 여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갖고 이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제한 연령에다가 플러스 한 1세까지 해줍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죠. 29세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그 다음에 박사학위 취득자 같은 경우에 뭐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규정 그대로 준용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11호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때 1호부터 아까 9호까지라고 설명했는데 제가 10호하고 11호를 빼먹었어요. 1호부터 11호까지 요때만 병무청장이 국외여행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됐죠? 2항 1항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 기준 및 기간은 병력상 여행 목적, 국외여행 허가기 때문에 여행 목적, 연장 허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 써있는 대로 체제 목적이라고 나올 겁니다.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력 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네요. 여행 허가는 여행 목적이라 나오고 연장 허가는 체제 목적 이렇게 나옵니다. 시행규칙 이건 봐야 됩니다. 109조 출국 전에 국외여행 허가 기간의 변경 허가 신청 등입니다. 명제 147조, 145조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 출국하기 전에 허가를 받은 기간을 변경 하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누구에게? 병무청장이 아니고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본인에게 교부, 그 다음에 출국하기 전 허가를 받았는데 변경하는 거, 출국하기 전 이렇게 맞춰도 되고, 조금 더 출국하기 전에 허가 받았는데 그 기간 자체를 변경하려는 경우, 이때도 누구? 네, 지병장. 이 두 개는 지병장으로 나온다. 그렇게 구분하십시오. 됐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행규칙 111조 출국 후에 국외여행기간, 국외여행 허가기간의 연장입니다. 이거는 봐야 됩니다. 1항 영 147조 1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연장허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체제 목적.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전자문서 신청서 포함하고요. 체제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항은 생략을 할게요. 3항만 보겠습니다. 영 147조 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받은 누구? 병무청장이 아니고 지병장이 그 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본인이 교부 출국 전 나오면은 누구? 병무청장이 아니고 지병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장허가. 시행령 제147조 국외여행 기간의 연장허가입니다.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여행 목적이 아니고 뭐죠? 체제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전자문서 포함을 재공간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다만 146조 1항 7호 국외 취업, 9호 국외 이주 그거 외에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공간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항 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 체제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 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겁니다. 요거 외국의 학교, 고등학교는 아까 거기도 나와 있었죠? 제외. 재학 중인 사람은 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허가하는데 이게 원칙이죠. 학교별 제한 연령 내 졸업이나 학위 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 연령에다가 플러스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죠. 3항 병무청장은 2항에서 나와 있는 단서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거 29세 이게 1년
요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 6월 이전에 박사입니다. 석박사 아닙니다. 석사도 아니고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30세가 되는 해에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위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2항에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30세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4항 병무청장은 2항과 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날짜 없습니다. 재공관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3항이 그냥 상식적으로 3항이 뭐냐면은 BTS 때문에. 그래서 그때 BTS 누구야? 뭐 박사학위 뭐 같은 거 얘기 나오고 요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요거 시행령 제147조의 2 국외여행 허가의 취소. 그 147조의 2 1항 뭐가 계속 나왔었죠. 그게 요거예요, 요거. 국외여행 허가의 취소입니다. 1항 법 제70조 제7항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또는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1호의 마목, 다목이 1년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1년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마목이 국내에서 영리활동 그래서 이 다목과 마목의 경우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28조 5항의 재외국민 2세 기간 동안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재외국민 2세는 다목과 마목일 때에는 뭐 허가기간 뭐 취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얘네들은 제외시켜준다. 됐죠? 1호 국외이주 목적 1호는 국외이주 목적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2호는 국외이주 외 목적입니다. 3호는 여하튼 먼저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 또는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가목부터 다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가다에 걸려도 똑같이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가목,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다목, 나목은 삭제입니다. 다목은 1년 기간 내에 통틀어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1년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허가받아서 허가 취소. 이 경우 자 국내 체재 기간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인 제외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일단은 국내 체재 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는데 1 또는 2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날짜는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내 기간 동안 체재하고 있는 경우하고 부, 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나 혼자 들어와 있는 거죠. 아니한 상태에서 3호, 가로 3 또는 4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60일 요 기간에 요거는 빼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나요? 예. 근데 가로 1부터 4까지 보면은 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에요. 자, 1호, 가로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의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회의 참석, 경조사 뭐 이런 거겠죠. 가로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의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 경조사하고 요 운동경기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뭐 이렇게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60일 이내 기간 동안 체재하고 있는 거는
1년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여기에 포함 안 시켜주겠다. 포함 안 시켜준다. 그냥 국외에 있는 걸로 따져줄게.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가로 3. 124조에서 정한 국내 교육기간, 고등학교 제외죠. 학교별 제한 연령. 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가로 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의 제약. 아까 전에 국외 학교 다닐 때 그와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한 거예요. 자, 해외에 나가 있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국내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거예요. 고등학교는 안 되고요. 그 범위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요 기간은 60일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 기간에는 이 기간만큼은 1년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국내 체제에 포함 안 시킨다. 그 국외에 있는 걸로 따져줄게. 그 얘기입니다. 됐죠? 가로 4.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 교육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제약.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124조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 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됐죠? 라는 삭제됐고요. 국외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네. 근데 재외국민 2세는 제외. 계속 보겠습니다. 자, 2호. 국외 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또는 입영 및 소집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외여행 허가의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아까 그거와 비슷하죠. 아까 1호에서 나왔던 1년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거는 1년 6개월. 외우기 쉽죠? 요거는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 안 하는 거. 앞에 거는 1년 기간 중에서 통틀어 6개월. 국내에 있으면은 취소 사유. 숫자가 똑같잖아요. 자, 3호가 국외 이주 외의 목적입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아니고 뭐죠?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법 70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뭐였죠? 1항 1호 25세 이상의 병역 준비역, 아까 뭐 보충역,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맞죠? 예,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여 몇 개월? 3개월 이상 계속 국내에 체제하는 경우 이때는 취소, 허가 취소. 4호 145조 국외여행 허가입니다. 147조 국외여행 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이나 연장 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당연히 취소죠. 이건. 하겠다는데. 5호 146조 1항 각호 어느 안에 해당되어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6호 본인이 국외여행 허가나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자, 2항 병무청장은 1항에도 불구하고 1항 1호의 다목. 네. 1항 1호의 다목이 뭐였죠? 1년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맞죠? 네. 마목. 영리활동.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입니다. 몇 개월? 3개월. 숫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3개월에 허가 취소에 대한 유예기간을 줍니다. 바로 취소시키는 게 유예기간을 줄게. 그때 빨리 나가. 여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때는 국외여행 허가나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목하고 마목은 3개월의 유예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됐죠? 자, 시행령 148조 국외여행 허가 등의 사실 통보입니다. 병무청장은 국외여행 허가 또는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누구? 법무부 장관에게 조심하셔야 되겠죠? 통보해야 됩니다. 자, 이 페이지까지 보고 휴식 좀 취할게요. 자, 시행령 제149조 국외 이주자 등의 처리입니다.
자, 1항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 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냥 얘들은 37세까지 허가기간으로 하는 그냥 허가기간 병무청장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됐죠? 네. 1호 본인이나 그 부모가 본인 그 부모 둘 다 있죠? 국외에서 영주권 가로 조건부 영주권을 제외 얻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 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 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호 본인이나 마찬가지 그 부모가 일본입니다. 일본 특별 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 자격을 얻어서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우리가 저기 식민지 제1동포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일본이 있는 거예요. 3호 예전에 식민지 때 넘어가가지고 강제 이주라든지 넘어가가지고 못 돌아오고 계속 국정원 있는데 계속 거기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그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일본 그렇게 연결해 주십시오. 자 3호는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외국에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서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호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5호 본인이 몇 세가 되기 전?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2항 1항, 지금 방금 전에 논했던 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문서 포함이죠. 재공관장을 거쳐서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1항 5호, 뭐였죠? 국회 주재원이 아닌 부모, 요거죠. 에 따른 병역 의무자의 부모가 국외 주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 제80조에 따라 병역 의무자의 부모의 연금가입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 주재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 부모잖아, 맞죠? 국외 주재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3항 1항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147조의 1항 1호 항목 국외여행 허가 취소 아까 있죠? 1년 기간 내에 6개월 국내 체제 영유활동 영주귀국 신고 방금 전에 했던 거 예? 그 취소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47조의 2 1항 각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2항을 적용합니다. 시행령 제149조의 영주권 취득자 등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자의 병역 의무 부과의 유보입니다. 유보. 뭔가 유보를 시켜주겠다. 자, 1항 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장이 국외 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국외 체류 중인 사람 가로 149조 1항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으로서 경제 그 다음에 과학기술 분야 가로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면 되는 겁니다. 예술 분야 아닙니다. 박사학위, 석사 아닙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몇 년 이상?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이 재직기간 동안 147조의 1항 1호 다목부터 마목과제의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 허가 취소 및 병역 의무를 부과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에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유보합니다. 유보. 취소를 유보한다는 거죠. 국외여행 허가 취소를 유보하고 아울러서 병역 의무 부과를 하는 것도 유보를 해주겠다. 2항 중앙행정기관장은 1항에 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에 며칠 이내? 14일 이내. 날짜 기억하셔야 되겠죠.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1호 영주권 증명서 4본 그 다음에 2호 박사학위 취득 증명서 그 다음에 3년 이상 복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해당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해 분야에 3년 이상 해당 분야 복무 경력 증명서 4호 재직 분야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기제 공무원 임용 발령서 4본입니다. 3항 병무청장은 2항에 따른 추천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 취소 및
병력 의무부가 유보 여부를 결정한 후에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지금 10분이